영어 독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어는 다 알겠는데 해석을 못하겠다. 그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영어 문법이 약하구나. 역시 문법이 어려워. 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독해에서 정말 중요한 건 꼭 문법은 아니에요. 단어를 알지만 해석이 안 되는 건 문법이 아니라 문장 구조를 읽지 못하는 건데요. 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어와 문법만으로는 부족하고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혹시 영어의 신텍스 혹은 구문 독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장 쉽게는 끊어읽기라고도 하는데 바로 문장의 구조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형식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언어는 단어에 알맞은 배열이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단어만 알아선 해석이 안 되는 이유, 바로 이 배열을 읽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배열을 알아야 하는데 영어에는 5가지 배열 방식이 있으니 바로 1형식부터 5형식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읽는다는 것은 영어 문장이 이 5가지 형식 중에 몇 형식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 동사, 보어 혹은 목적어 이런 애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문장 독해에 어떻게 적용시켜 볼 거냐? 오늘 이것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들어가기 전에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 참고해야 하는 게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구는 부사로 취급을 해서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장 형식을 찾을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구를 이루고 이것도 자세히 들어가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목적은 문장 구조를 보기 위해 문장을 최대한 간편화시키는 것이지 다양한 개념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랑 공부할 때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부사로 취급하도록 할게요. 그럼 영어의 문장 구조 읽기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 sister was sitting beside her, but she was reading a book.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챕터 1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사실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먼저 her sister, 그녀의 언니라는 명사이고 시시 앉다 라는 동사로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her sister는 동사 앞에 명사니까 주어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 동사의 구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beside는 품사가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이렇게 하나의 구로 묶이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그냥 부사로 취급을 하고 문장 구성 요소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고 일형식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해석을 하면 그녀의 언니는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가 되겠네요. but은 접속사이고 she가 주어, read가 동사인데 다시 비동사 플러스 ing인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read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라서 뒤에 a book이라는 명사가 read의 목적어로 와 있네요. 즉, 이 문장은 3형식의 문장이고 해석을 하면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다가 됩니다. 이 문장들은 1형식 그리고 3형식의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는 우리가 형식을 몰라도 해석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구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장을 봐볼게요. Mary knew the young man who looked like a boy. She had heard that he was a very young officer who had just come from England. 비밀의 화원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문장인데 딱 봐도 좀 길어 보여요. 그렇지만 영어는 아무리 긴 문장도 결국 1에서 5형식 중 하나다. 이것을 기억하고 같이 문장 구조를 파악해 볼게요. Mary는 명사로 이 문장의 주어이고요. knew는 know, 알다의 과거형으로 동사인데
타동사로서 목적어가 필요해요. 따라서 뒤에 the young man이 노우의 목적어가 됩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삼형식의 문장이에요. 해석하면 메리는 그 어린 남자를 알았다로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뒤에 봤더니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Who looked like a boy. 여기서 who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who 이하 절이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who 이하 절은 이 문장의 주어도, 목적어도, 보어도 아니죠. 따라서 명사절이 아니라 여기서는 man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처럼 보였다라는 문장이 형용사로 바뀌어서 소년처럼 보였던이 되어 앞에 young man을 수식하고 있어요. 전체 문장을 다시 해석해보면 메리는 소년처럼 보였던 어린 남자를 알았다가 됩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she가 주어, had heard가 동사 hear의 과거 완료 형태로 이 문장의 동사가 됩니다. 그런데 hear은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하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죠. 그런데 목적어를 딱 봤더니 명사의 단어가 온 게 아니라 that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 즉 that절이 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that절이 목적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that절은 무슨 절이다? 네, 바로 명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길지만 사실 삼형식의 문장이에요. 단지 목적어가 긴 절로 되어 있을 뿐인 건데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그녀는 that 이하를 들은 적이 있다가 됩니다. 그럼 that 이하절을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 He was a very young officer. 분석을 하면 he가 주어, was가 동사, a very young officer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 즉 명사구로 이 비동사의 보어가 되고 이 문장은 이형식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하면 그는 굉장히 어린 관리인이었다가 되는데요. 이 that절이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절로 쓰였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어린 관리인이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뒤에 다시 접속사 who가 등장하고 뒤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이 who절은 앞에 young officer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입니다. 영국에서 막 왔다 라는 문장이 영국에서 막 온 이라는 형용사절로 바뀌어서 앞에 officer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문장 구조를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문장인데 목적어가 두 개의 절로 되어 있어서 길어진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알았다. 그가 굉장히 어린 관리인이라는 것을 방금 막 영국에서 온이 되고 더 자연스럽게 해보면 그가 방금 막 영국에서 온 어린 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문장을 봐볼게요. 이 문장은 제 최애 작가님 중에 한 분인 유발 하라리 교수님의 사피엔스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딱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래도 겁먹지 말고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가니즘이 유기체 혹은 생물이라는 명사인데 문장 앞에 있네요. 느낌이 오죠? 주어일 거라는. 그런데 우선 계속 봐볼게요. 뒤에는 belonging to, 무엇에 속하다라는 belong to 동사가 ing 형태로 와 있습니다. 동사 플러스 ing는 동명사 혹은 현재 분사인데 여기서는 앞에 명사, organism 뒤에 위치해서 이 organism을 수식하는 현재 분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elonging to the species Homo sapiens 까지가 현재 분사를 기반으로 한 형용사구가 됩니다. 이러고 봤더니 뒤에 started라는 동사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organism이 이 문장의 주어가 맞고 start가 organism의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start는 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이끄는 구가 와 있네요. 따라서 이 구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구가 되고 이 문장도 삼형식의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어가 명사 플러스 형용사 구로 길이가 길고 목적어도 구로 되어 있어서 문장이 길어졌을 뿐이에요. 그럼 목적어를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form이 무엇을 형성하다 라는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이고 따라서 even more elaborate structures가 훨씬 더 정교한 구조라는 명사구로 form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봤더니 cold가 나오네요. cold의 pp, 즉 과거분사이고 cold structures가 과거분사를 기반으로 한 형용사구로서 structure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o form부터 culture까지의 구조를 보면 동사 플러스 목적어로 이게 하나의 덩어리, 즉 구인데 이게 start의 목적어 자리에 있네요. 바로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문화라고 불리는 훨씬 더 정교한 구조를 형성하다 가 명사화되어서 문화라고 불리는 훨씬 더 정교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 혹은 형성하기가 됩니다. 전체 문장을 해석해보면 호모사피엔스 종에 속하는 유기체는 문화라고 불리는 훨씬 더 정교한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가 되네요. 영어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막 구다, 절이다, 근데 또 명사구다, 무슨 절이다, 투부정사도 있고 분사도 있고 막 이런 애들이잖아요. 이거를 무조건 암기하려면 머릿속에서 개념이 막 꼬이기 시작하고 영어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는 외워야 해요. 하지만 무조건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 문장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배운 개념을 계속 적용해보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게 결국 패턴이 반복되는 거라서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문장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